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원의 남강입니다. 오늘은 현대소설 173쪽이죠. 서영은의 사막을 건너는 법입니다. 그쵸? 사막은 어찌 보면 황량한 인생의 허무한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너는 법 그랬네요. 자, 건넌다는 이야기는 이겨내는 거, 견디며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쵸? 자, 여기 작품 보죠. 의지와 책임감과 그 밖의 모든 것이 자꾸 그 통증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 지금 여기 보면은 내가 내 여자친구인 남이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다 왔다. 조금만 더 달리라고 자신을 붙도두기 위해 목이 터져라 외쳤지. 그러나 오른쪽 팔은 점점 마비되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어. 차를 멈추고 윗옷을 찢어 오른손과 핸들을 비끄러 맸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달렸어. 저만큼 앞에 나뭇가지 사이로 아군의 보초 막사가 보인다고 느낀 순간 나는 정신을 잃었어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베트남전에서 생사를 가르는 경험을 했던 내 이야기를 누구에게? 내 여자친구 남이에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긴장이 되살아나는 듯 내 몸은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때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나는 그 베트남전을 떠올리게 되면 감정이 고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 그때 훈장은 그래서 타게 된 거로구나 그렇습니다. 훈장은 그래서 타게 된 거로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남이는 흥미거리로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플래시를 들이대는 듯한 남이의 낭낭한 음성이 나를 얼떨떨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나를 얼떨떨하게 했다. 여기다 몇 줄. 거기다 뭐라고 적어주냐면 자, 내 경험에 공감하지 못하는 남이 때문에 이렇게 적어줍시다. 자, 그럼 자기인 베트공을 한 사람도 못 죽여봤어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자, 남이는 전쟁에 대한 그렇죠? 여기 나라는 사람은 베트남전을 떠올리게 되면 삶에 대한 허무감 이런 것들이 막 얽히면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험을 갖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그럼 자기인 베트공을 한 사람도 못 죽여봤어 그렇습니다. 남이는 전쟁을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하얀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마스카라를 칠한 눈으로 나를 말똥말똥 지켜보는 그녀가 그때처럼 낯설어 보인 적은 없었다 그렇습니다. 낯설어 보인다는 이야기는 거리감을 느꼈다는 이야기죠. 결국 내가 들려준 얘기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녀에게 하나도 전달되지 않았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도 죽어 넘어진 전우도 장렬하는 포화 소리도 그녀에겐 모두 활자화된 이야기 정도 같습니다. 자, 활자화된 이야기 정도, 피상적이란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밑줄 긋고 피상적. 피상적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언짢고 불쾌해서 그렇습니다. 내 정서는 뭡니까? 내 심리는 뭔가요? 언짢고 불쾌하죠. 왜? 거기다가 언짢고 불쾌해서 얽히면 밑줄 긋고 옆에다가 왜 이렇게 적고 땅딱 찍습니다. 자신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남이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이렇게 적읍시다. 탁탁 위에 놓인 담배와 성냥을 집어들었다. 극장엔 좀 더 있다가도 되잖아. 대답 없이 내가 먼저 밖으로 나오자 남이도 곧 뒤따라 나와서 내 팔짱을 꼈다. 나는 와락 솟구치는 역겨움을 참지 못해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마구 뛰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날 일어난 일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 나는 나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남이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략법은 줄거리요. 나는 창밖 공터를 내다본 중 공터에서 누런 개를 끌고 있습니다. 누런 개를 데리고 뽑기 과자를 파는 노인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열심히 찾고 있는 모습에 궁금증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나 동그라미 하고요. 서술자. 그 다음에 노인이 나오게 됩니다. 노인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밑줄 합니다.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열심히 찾고 있는 모습. 여기다 쭉 밑줄.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쩝니까? 궁금증을 느끼고 있죠. 호기심을 느끼고 있죠. 궁금증 동그라미 하고요. 나하고 궁금증 매치시켜 두게 됩니다. 나는 노인과 대화를 통해 노인이 그의 아들이 기르던 개를 손녀딸과 살고 있으며 그렇습니다. 데리고 손녀딸과 살고 있으며 월남전에서 전사한 아들이 받았던 훈장을 어떤 꼬마가 가지고 놀다가 이곳 웅덩이 근처에서 잃어버려 그것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 부분에 보게 되면 노인과의 대화 여기다 밑줄. 그 다음에 노인이 여기서부터요. 찾고 있다는 것 여기까지 쭉 밑줄. 노인과의 대화에서 밑줄 했는데 거기다 쭉 밑줄 긋고 화살표 해줍니다.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걸 알게 됐습니다. 나는 노인에게 삶의 허물을 일깨워 주고자 했습니다. 삶의 허물을 일깨워 주고자 했습니다. 노인이 무언가의 삶에 있어서 몰입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삶의 허물을 일깨워 주고자 했습니다. 여기다가 쭉 몇 줄이요. 삶의 허무 동그라미. 자, 내가 자신의 훈장을 공터 물 웅덩이 속에 던져버리고 노인이 그 훈장을 찾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여전히 훈장을 찾지 못하자 나는 초조해하며 노인을 도와주겠다고 나선다 그랬습니다. 나는 웅덩이 물속으로 성큼 발을 들여놓았다.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게 하려고 웅덩이와 쓰레기 더미를 한참이나 뒤적거리는 채 했다 그랬습니다. 나는 훈장을 몰래 숨겨놓았잖아요. 그러면서 자, 그 숨겨놓은 것을 찾는 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표시를 해둔 풀더미 앞에 와서 멈춰섰다. 노인이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며 꼬챙이로 흙탕물 속을 꾹꾹 눌러본 끝에 쇠붙이 조각 걷습니다. 쇠붙이 조각, 여기다 동그라미. 내가 숨겨둔 훈장이죠.
내가 숨겨둔 훈장이죠. 찾아냈다. 꼬챙이로 쇠붙이를 끌어올려 손에 잡고 나는 노인을 소리쳐 불렀다. 자, 뭔가 비싼 걸 찾은 것 같습니다. 이것 보세요. 나는 손 안의 것을 흔들어 보였다. 노인은 잠시 자기 눈을 의심하는 듯 같습니다. 바라보고 섰다가 천천히 내게로 다가왔다. 그 걸음이 너무나 무겁게 보여 의아한 느낌이 들었다. 지금 나는 이 노인이 그렇게 몹시도 찾고자 하는 훈장을 찾아줬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쵸? 가까이 다가온 노인은 내 손바닥에 놓인 진흙투성이의 조그마한 쇠붙이를 지그시 들여다보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얼굴에 스쳐가는 감정의 검부러기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뚫어지게 지켜봤다. 그때 어느새 달려왔는지 간장파는 소년이 끼어들었다. 찾았군요. 손바닥에 것을 집으려는 녀석의 손을 재빨리 밀치고 나서 뒷장입니다. 찾으시던 게 바로 이거죠? 네, 맞습니까? 내가 한 이야기입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척 다그치는 나를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다. 그 얼굴에는 실망하는 빛도 기뻐하는 기색도 없었다 것입니다. 단지 경멸하듯 차갑게 나를 노려보는 것입니다. 경멸하게 차갑게 나를 노려보는 여기다 몇 줄 눈이 있을 뿐이었다. 자, 왜 경멸하게 차갑게 나를 노려보나? 여기다가 이유라고 적고요. 이유.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내가 망쳐버렸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고요? 이따 조금 더 올 테면 나아가서 이야기할게요. 일단 그렇게 적어놓고 보죠. 나는 영문을 몰라 어리동절할 수밖에 없었다. 바보 같은 이라고 씹어뱉듯 뇌까렸다. 노인은 나를 남겨두고 획 돌아서 포장 쪽으로 가버렸다 했습니다. 나는 맥이 풀려서 멍청히 서 있었다. 그때 소년이 내게서 훈장을 채뜨리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채면서 말했다. 이거 놔주세요. 할아버지는 아무 소용도 없다고 하셨어요. 했습니다. 그러면 소년은 노인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놔주세요. 할아버지는 아무 소용도 없다고 하셨어요. 했습니다. 이 말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훈장에 묻은 진흙을 옷에다 연방 닦아가며 들여다보기에 여념이 없는 소년의 손목을 나는 아프게 낚아챘다. 그래, 너 가져라. 근데 뭐라고? 할아버지가 이걸 소용없다고 하셨다고? 소년은 부르듯 내 눈을 보고 자기로부터 훈장을 빼앗으려는 속셈을 알았는지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럼요. 틀림없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버리신 게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버리신 게 아니에요. 없습니다. 버리다니? 웬 꼬마한테 줬다가 잃어버렸다는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버리셨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기분으로 여전히 소년의 손목을 잡아 끌고 한적한 골목으로 갔다. 자, 여기 좀 앉아라. 네게 몇 가지 물어볼 말이 있다. 그제야 소년은 나를 이상한 눈길로 훑어보면서 근데 아저씨는 누구시죠? 저 할아버지랑 무슨 관계가 있죠? 임마, 그건 오히려 내가 물어보던 참이야. 너야말로 저 할아버지를 어떻게 아니? 우리 옆방에 사는걸요. 그래, 그렇다면 너 정말 저 할아버지가 이 훈장을 소용없다 하시는 걸 네 귀로 똑똑히 들었다 이 말이지? 내가 한 번 더
다짐을 두자 소녀는 기분이 상해 볼멘 소리로 했다. 그렇다니까요. 맹세해도 좋아요. 이건 아들이 월남에서 받은 건데 할아버지인 이걸 벽에다 걸어놓고 늘 이까짓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면서 버릴까 보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내가 듣고 전화 달라고 그래도 안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안 보여서 어쩌냐고 했더니 저 웅덩이에 던져버렸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아까 웃기는 양반이라 하는 소리 들었죠? 바로 그 소리란 말이에요. 글쎄 소용없어 버렸으면서 뭐 때문에 도로 찾느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거기 그 부분 조금 밑줄 그을까요? 이까짓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면서 버릴까 보다 그랬거든요. 여기다 좀 밑줄이요. 결국 뭔가요? 할아버지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훈장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소용없어 버렸으면서 뭐 때문에 도로 찾느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미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때문에 도로 찾느냐 이렇게 되면 나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노인의 얼굴에 나타난 집요함과 훈장의 관계는 도무지 알 수 없어지는 것이다. 나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소년에게 다시 미심쩍은 눈길을 던졌다. 저 할아버지는 지금 누구랑 사시냐? 아무도 없어요. 혼자예요. 없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딸하고 손녀하고 산다고 했는데, 자, 손녀가 있다던데 걘 벌써 1년 전에 죽었어요. 교통사고로요. 죽었다고? 1년 전에? 그렇다면 뭐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걷습니다. 자, 노인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쵸? 자, 여기 거짓말 중요합니다. 거짓말에다 동그라미 하고요. 자, 첫 번째 불러드립니다. 1번. 이 거짓말은 노인이 선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노인이 선택한 삶의 방식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이요. 아들과 손녀를 잃고 허무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선택한 수단이라 말할 수 있죠. 선택한 수단.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 늙은 개는 아들이 키우던 거라며? 아저씨는 어디서 그런 엉뚱한 소리만 들었어요. 그건 누군가 병들어 버린 것을 할아버지가 주워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년을 통해서 노인에 대한 진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훈장, 소녀, 개에 대한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 순간 나의 내리에 내리바퀴도 꽂히는 생각 같습니다. 노인은
노인은 죄다 알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노인은 죄다 알고 있었다. 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노인은 죄다 알고 있었다. 노인이 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나 1번 인간의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이렇게 적읍시다. 2번 그 허무한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적읍시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훨씬 더 무섭고 냉혹하게 알고 있었다. 이 세계를 덮고 있는 허망과 무의미와 그 밖의 모든 것을 그렇습니다. 자, 처만치에서 노인이 짐을 챙기고 있다. 공터를 떠나려는가 보다.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몇 날 며칠을 기도한 끝에 불러 모은 보이지 않는 혼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혼으로 집을 짓고 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보이지 않는 혼으로 집을 짓고, 자, 여기다 좀 밑줄하고 적어볼까요? 자, 보이지 않는 혼으로 집을 짓고 오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서 노인이 거짓말을 하고서 그 거짓말 속에 자신을 이취시키고 있듯입니다. 자신을 이취시키고 있듯이죠. 말이 좀 어려운가요? 자, 저희는 자, 아들의 죽음이나 손녀의 죽음이나 이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야말로 극도의 허무 형태죠. 그래요. 근데 딸과 같이 손녀와 같이 살고 있다. 이 거짓말을 주문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의 형태가 거짓말이 현실인 것처럼 이 거짓말 속의 세계에 자신을 이취시킴으로 인해서 이 허물을 이겨내고 견뎌내고자 되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으로 집을 짓고 이제 겨우 문턱을 넘어서려는 순간 같습니다. 이겨내려는 순간, 견뎌내려는 순간 난데없이 누가 나타나 내가 나타나 모든 것을 처음으로 되돌린 나 같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으로 되돌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모든 것을 처음으로 되돌린 나는 뭐예요? 자, 여기다 뭐라고 적어주냐면 노인의 현실을 인식시킨 나라고 적어주세요. 노인의 현실을 인식시킨 나. 나를 칭호하고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선 다시 시작하겠지. 나는 정말 바보였다 그랬습니다. 이 작품이.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막을 건너는 방법. 사막 무슨 뜻이라고요? 허무한 현실, 허무한 삶. 그 다음에 건넌다는 이야기는 견디며 이겨내는 방법 이 뜻입니다. 그렇죠?
이 작품에는 나와 노인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베트남전에서 돌아와서 삶의 허무감이나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밝게 살아가고 무언가에 빠져 몰입하는 노인에게 삶이란 허무한 것이에요. 일깨우고자 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자, 노인은 어떤 인물인가요? 이미 허무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허무한 현실을, 허무한 삶을 견디며 살아가는데 나로 인해 현실을 인식해 버리게 된 노인이죠. 이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작품은 베트남 전후 경험 등을 현재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물의 경험이나 내면 심리를 갖다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죠. 자, 훈장에는 소재가 나오게 되는데, 훈장은 뭐냐면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필요 없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소재입니다. 한편 이 훈장은 노인에게 있어서 아들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인식하게 만드는 소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작품의 주제는 허무한 현실을 이겨내려는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작품 보게 되면 노인의 거짓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노인은 허무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겨가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상이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한 부분, 이 부분은 제 블로그 남강언어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내일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힘든 상황을 더불어 잘 이겨보시게요. 저는 내일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준비된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